그러면 교재는 282페이지세요. 282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으시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별히 밑에 거는 볼 거는 없고요. 항상 저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 간이가세자가 바뀌었잖아요. 4,800만 원 미만. 그래서 그 문구가 아마 계속 나올 거고 특별히 보실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수령명세서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냐면 그 세법 공부하실 때 신용카드가 나오면 대부분 얘네들 포함이에요. 뭐 포함이냐면은 직불카드. 우리가 직불카드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카드요? 체크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요게 포함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요 내용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 말이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신용카드로 끝낼 때가. 그래서 신용카드라는 말이 나오면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똑같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거의 흡사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파트는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어디가 중요하냐면 283페이지 의제 매입세. 그래서 여기도 좀 일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283페이지 의제 매입세. 우리 의제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의제하고 간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가짜인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도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 때는 면세예요. 그리고 원재료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과세가 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점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저기 시험 문제로는 통조림 회사가 잘 나와요. 왜냐하면 통조림에 들어가는 게 뭐 과일이라던가 생선이 들어가잖아요. 과일하고 생선은 면세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공을 해서 통조림에 넣어서 팔죠. 그러면은 그거를 팔 때는 과세가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로 들어가는 게 면세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러면 면세니까 뭐가 없죠? 매입세액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팔 때마다 매출세액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럼 이거를 국가에서 그냥 냅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면 일단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요. 가격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게끔 국가가 계속 바꿔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올렸는데 팔리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그 가격보다 어떻게 해버리죠? 또 올려버리죠. 계속 그렇게 해갖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되게 재밌어요. 항상 거기 뭐냐 각 동네마다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항상 무슨 생각 드냐면 재밌다. 뭐가 재밌냐면은 윗집에서 쿵쾅쿵쾅 거린다고 저걸 가만두면 안 된다는 둥, 개똥을 안 치운다는 둥, 돌아다니는데 윗집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둥, 욕이란 욕은 다 써놓고 한 명이 사이에다가 이거를 꼭 써요. 우리 동네 아파트값 올랐네요. 그러면 댓글이 몇백 개 달려요. 밑에 더 올라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쌍욕이 또 올라와요. 윗집에서 쿵쾅쿵쾅 돼갖고 저걸 가만두면 안 된다는 둥, 쓰레기를 버린다는 둥. 왜냐면 저희 동네가 작아갖고 아파트 단지가 딱 3개 있거든요. 거기에서 맨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러니까 집값이 오르긴 하겠구나. 왜냐면 자기 집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동네도 별로라는 걸 알면서도 뭐는 올라야 돼요? 집값은 올라야 돼. 그리고 집값이 안 오르잖아요. 또 그러면 또 이거 올라와요. 왜 우리 동네 집값은 안 올라요? 이 내용이 거의 무한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뭐 요즘 드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드림이나 판매. 딱 그거 위주로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카페만 그렇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모든 카페가 다 그러고 있을 건데.
그리고 싸게 팔면은 동네에서 이제 사인 받아갖고 항의하고. 네. 왜 집값 떨어지게 싸게 파냐고. 모든 동네가 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나는 거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요건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는 쪽지 시험 내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율 외워야 돼요. 원칙은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이랑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네, 다 적어드리고 나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나. 그 다음에 사업자와의 거래일 때는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2장짜리 드린 거 마지막에 있긴 있어요. 내용은. 아니면 적으실 분들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의제하고 같은 말이 간주예요. 그래서 간주 매입세액도 맞고 의제 매입세액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건데 왜 진짜로 인정을 해 주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걸 그냥 냅둘 수는 없잖아요. 국가 입장에선. 왜냐면 이 의제 매입세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하고 연관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식당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식당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일반 서민들이 식당 가서 뭔가를 사 먹는 데 영향이 분명히 생기겠죠. 왜냐면 김치찌개 값이 지금 7,000원인데 의제 매입세액을 안 해주면 10,000원으로 올리겠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음식 가격이나 이런 거는 서민 경제하고 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래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으로 빼줄게. 세금 빼줄 테니까 가격 좀 조정 좀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건 있습니다. 뭐는 있냐면 외우진 않을 건데요. 거기 284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284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공제한도라고 있어요.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왜 안 외우셔도 되냐면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외우진 않을 건데 과거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빼달라는 대로 다 빼줬었는데 다 빼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또 당연히 장난쳐요 안 쳐요? 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한도를 만들었는데 이 한도 관련돼서 좀 설명 하나만 드리면 이 한도 생긴 게 원래 만들려고 했었던 것보다 1년 뒤에 생겼어요. 근데 왜 1년 뒤에 생겼냐면 이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당해년도에 저게 있었거든요. 총선이. 그래갖고 요식업협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네 이거 한도 만들어봐. 그러면 너네 안 찍어줄 거야. 그때가 국민의힘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말고 이제 한나라당 때인가? 어쨌든 그때 전후였었는데 어쨌든 그때였어요. 그래갖고 너네 해봐. 안 찍어줄 거야. 그래서 1년 동안에 유보시켜놨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부터 눈치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통과시켜버렸죠. 정치인들이 그래요 원래.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 노령연금도 원래 주기로 한 것보다 빨리 받았잖아요. 그때도 총선 때였는데 어르신들 관련된 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네 우리하고 약속했을 때 7월 달에 주기로 했잖아. 근데 그때 9월인가 10월로 늦춰질 거라 그랬거든요. 그 성명서 딱 내니까 7월 달에 주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너네 안 찍을 거다. 빨리 줘라. 그러면 또 줘요 안 줘요? 줘요. 그게 참 웃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총선 될 때마다 협박하시는 협회들이 나타나요. 이거 해줘. 그럼 또 해줘요. 왜요? 안 찍을까봐.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국회의원 하신 분들 말로는 마약이라면서요. 국회의원 한 번 하면은 마약이래요. 그래서 떨어질 거 알면서도 또 나오고 될까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사람들 굽신굽신거리고 오셨냐 그러고 그리고 그게 마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율은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102분의 2. 요 원칙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해당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음식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음식점은 법인이 하는 음식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곳들. 거기는 106분의 6. 개인이 하시는 분들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조금 파시는 분들은 109분의 몇이요? 9. 그 다음에 농어민은 제조업만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제조업체들은 재료가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조업 너네들 재료가 필요할 때 농어민들한테 사면은 세금도 빼줄게. 라고 해서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아주 오래된 무한도전에 보시면은 유재석 씨가 배추 팔았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배추를 열심히 팔았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었던 데가 홍진경 씨한테 갔어요. 왜 홍진경 씨한테 갔어요? 홍진경 씨가 김치 사업 하잖아요. 그래갖고 가장 마지막에 진경아 너네가 좀 사줘라 그랬더니 홍진경 씨가 사주면서 이 말을 했어요. 오빠 오빠한테 사는 거보다 우리가 직접 사는 게 더 싸. 왜냐면 농어민들한테 다이렉트로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음식점은 농어민 분들한테 사시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의제 매입세액이.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점들은 또 그 배달업체들 있잖아요. 재료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한테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 때는 꼭 요걸 받으셔야 돼요. 계산서나 카드로 긁으면 뭐 받아야 돼요? 신용카드 그 영수증 있죠.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하면은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계산서를 꼭 뭐 해라? 받아라. 왜냐면 누구랑 거래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빼주려면.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민경제하고 영향이 있어요. 이거를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왜냐면 더 빼주는 거니까. 근데 이걸 빼주는 이유는 요걸 안 빼주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서민경제에 분명히 타격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과거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의제 매입세액은 업종 제한이 없어요. 업종 제한은 없고 무조건 요렇게만 되면 돼요. 살 때는 면세에 요게 원재료야. 가공해서 팔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 중에서 한 분이 화장품회사 면접 보러 갔거든요. 그때 이거 물어봤대요. 의제 매입세액 아냐고. 왜 그러냐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재료도 보면 뭐 쌀도 들어가고 알로에도 넣고 여러 가지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면세잖아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하는데 의제 매입세액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모른다 그랬대요. 왜 모른다 그랬냐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의제 매입세액을 잘 안 다뤄요. 자주 안 나오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전산회계 1급 보고 면접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딴 데 취업하셨어요. 다른 데 취업하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 물어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면접 보러 가면 회계 관련된 거 뭐라도 한두 개씩 물어봐요. 아는 거면은 정확하게 대답하시고 모르는 거 아는 척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면접 보시는 분들이 이 사람이 알고 대답하는 건지 모르고 대답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경력직가 아닌데 경력직인 것처럼 서류 위주에서 오시는 분 있죠. 일 시켜놓으면 티 나요. 그리고 일부러 위에서도 테스트해요.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이 사람이 경력직인지 아닌지 딱 일 시켜놓으면 티 나잖아요. 근데 회사도 못된 곳이긴 해요. 요즘 신입 안 뽑고 다 뭐만 뽑아요? 경력직만 뽑죠. 그 다음에 저기 284페이지 6번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그 공제식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구입 시점이에요. 무슨 시점이요? 구입 시점. 그 다음에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왜냐면 1월이냐, 4월이냐, 7월이냐, 10월이냐, 그 1기냐, 2기냐, 예정이냐, 확정이냐에 따라서 신고하는 날짜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하는데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하는 날짜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는 날짜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아니면 음식점에서 재료를 살 때 이걸 오늘 쓸 건지, 일주일에 쓸 건지, 한 달 후에 쓸 건지, 내년에 쓸 건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날짜 잡기가 어려워요. 의제 매입세액 자체가 만약에 사용 시점으로 하면. 그래서 그냥 샀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도록. 왜냐면 일반적으로 산 이유가 쓰려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뭐 할 거예요? 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 편의성 때문에 구입 시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 시점으로 하게 되면은 신고하는 것도 헷갈리겠죠. 왜냐면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산 날짜가 다를 거니까. 그래서 구입 시점으로 보는 거고,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왜 사용 시점으로 보냐면, 감가상각은 쓰면 쓸수록 값어치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으로 보고, 의제 매입세액은 무슨 시점으로 봐요? 구입 시점.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에 진한 색으로 나왔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 다음에 285페이지 재활용. 여긴 지금까지 한 3번 나왔어요. 실기시험 문제로. 우리나라 자원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거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1년에 몇 번씩 통일 얘기가 나오면은 이런 거 꼭 나오잖아요. 북한의 지하 자원이 뭐 1조 가까이 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자원이 없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회사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이거예요. 재활용하는 회사한테 매입세액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고철이 많이 나와요. 고물상 회사로 해서. 왜냐면 고물상 같은 데들이 이런 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고차 수출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도 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요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몇 분의 몇이요? 110분의 10. 근데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요 재활용 폐자원은 딱 두 개거든요. 중고차냐 아니냐. 근데 프로그램 안에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중고자동차 아니면 몇 분의 몇 선택하시면 되세요? 103분의 3.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혜택을 주냐면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재활용하는 회사들 중요하죠. 그래서 한때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그때 고물상 난리 났었죠. 고물 가격이 올라갔고. 그래서 막 남의 집 대문 뜯어다가 갖다 팔고. 그 다음에 그 하수관도 여러 명 뜯어갖고 갖다 팔았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거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랬다가 걸린 적 많아요. 그 동전 모아갖고 그 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동전보다 이 동전을 녹여서 파는 게 더 비싸대요. 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그 동전을 잔뜩 모아갖고 고물상에다 갖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 판 게 아니고 그 돈 안에 들어있는 굴이나 뭐 그런 걸로 해갖고 팔았는데 예,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은 거죠. 이거 인스타에 올렸다가 난리 나갖고 지웠대요. 왜냐면 그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예, 그 화폐를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난리 났다고. 근데 한 전 세계에서 몇백만 명이 봤대요. 그리고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종종 그랬다가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원짜리 뭐 할 거예요? 없앨 거예요. 왜냐면 10원짜리 만드는데 30원 든대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재활용은 일단 혜택을 주는 거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실기에서 할 겁니다. 재활용은. 그 다음에 286페이지 회계에서도 중요하고 세무에서도 중요한 거 불공. 불공. 그래서 원래 불공의 종류는 되게 많은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로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요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건 사장님이 많이 나오시죠. 사장님 자택에다 사가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모요, 소용, 승용차. 근데 이게 같은 말이 뭐라고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래서 1000cc 이하는 불공이 아니고 뭐예요? 과세예요. 경차도 과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승용차라고 얘기하는 건 몇 인승 이하요? 8인승 이하. 요즘 은근 요 인승 갖고 잘 내요. 몇 인승이냐. 특히 세무 쪽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세 관련 비용. 그 다음에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참고하시고요. 불공은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 좀 봐두시고 거기 286페이지 그 2번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원래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면은 매입세 공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사업자 등록은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 다음에 20일 이내.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에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며칠 이내요?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요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앞뒤로 2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쪽도 20일, 끝나고 나서도 뭐요? 20일.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음지에 있는 돈을 양지로 뭐하겠다? 끌어올리겠다. 실패한 정책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음지에 있어요? 양지로 못 올라가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지로 올린다라는 게 쉽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도 20일, 그 다음에 과세기간 끝난 다음에도 며칠이요?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은 그 과세기간 안에 거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불법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합법으로 해라. 그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줄게. 요런 건데 성공하진 못했어요. 어쨌든 법에는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8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소형 승용차 쪽 있는데요. 이거 시험에 과거에 전산회계 1급인가 전산세무 2급에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우리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를 이륜 자동차라고 하죠. 바퀴가 두 개니까. 이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요건 불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25cc를 기준으로 해서 불공이냐 아니냐를 나눕니다. 오토바이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오토바이는 안 친해갖고 한번 찾아봤는데 몇 년 전에 이 125cc의 기준이 저거예요.
우리 그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이 125cc가 넘으면 필요하대요. 그래서 법에서 125cc를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면 125cc가 안 되는 거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끌고 다녀도 되거든요. 네. 그 작은 거 있죠. 스쿠터 같은 거, 조그만 거. 그런 것들은 끌고 다닐 수 있는데 125cc가 넘는 거는 일명 원동기 면허증이라 해서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로 취득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기준점이 125cc예요. 이런 거는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토바이 타고 다닐 일은 없는데 근데 또 요즘에 오토바이가 많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경차와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등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1000cc와 125cc예요. 다음 거 보시면 288페이지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가운데 보시면 있거든요. 별표 3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 때에는요. 그 새로운 거를 사람들한테 하게 만들려면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쓰세요 그러면 안 써요. 잘. 왜 안 쓰냐면은 기존 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뭔가 정착을 시키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서면 신고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신고를 만들어 놨어. 그럼 업체들한테 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쓰게 만들기 위해서 정한 게 뭐냐면 확정 신고할 때마다 얼마씩 빼주겠다? 10,000원씩.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면 신고할 거예요? 전자 신고할 거예요? 전자 신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건 하나의 미끼 상품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지금 카카오도 보면은 카카오 택시도 가격 올랐잖아요. 그 전에는 싸게 해갖고 사람들 많이 쓰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카카오 안 쓰면 안 돼. 그러면 그 타이밍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쿠팡 이츠인가? 거기도 처음에는 프로모션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막 퍼주다가 이제는 우리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네. 그러면 가격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올려버리던가 혜택을 줄여버리던가.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쓰게끔 만들어 갖고 익숙할 때까지는 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걸 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럼 그때부터는 뭐하러 퍼줘요? 그때부터는 이제 당겨야죠. 지금까지 다 줬으니까 당기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장사 속이죠 뭐. 왜냐면 그렇게 해서 물건을 뭐 해야 되니까요?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신고를 하면은 세금을 빼주는데 확정신고당 얼마 빼준다고요? 10,000원 빼줘요. 그래서 1년에 얼마 빼줘요? 20,000원 빼줘요. 다 해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인데 여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저희 시험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거기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개인 사업자 중에서 10억 원 초과하는 회사는 안 돼요. 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개인만 가능한데 10억 원 이하여야만 돼요. 몇 억 이하요? 10억 이하. 근데 거의 금액 갖고는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우리 몇 프로 빼준다 그랬죠? 1.3% 빼주고 한도는 얼마예요? 1,000,000원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국가에서. 왜냐면 초반에는 좀 약간 보여주기 행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시네요. 조금씩 빼드릴게요 했다가 이런 것들도 다 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에 500만 원으로 줄어요. 근데 그건 내년 얘기고 올해는 1.3%에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거기 다 나와 있죠? 289페이지 보시면.
그다음에 2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예정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뭐하게 한대요? 납부하도록. 그래서 우리 예정 고지납부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예정 고지납부는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얼마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한다고요? 3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고지납부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외로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3분의 1 미만이면 신고 가능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더 추가가 되면은 그게 이제 세무가 되는 거예요.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원래 고지서는 몇 분의 몇만큼 날라온다고요? 2분의 1만큼 날라와요. 고지서 자체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2분의 1만큼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2분의 1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얼마요? 300. 그러면 고지서로 얼마가 날라오는 거죠? 150만 원이 날라와요. 반이 날라오니까.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됐어.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3분의 1이 안 돼. 그러면은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냐면 반만 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죠? 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신고할 수도 있다.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일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장님, 그냥 고지서 내시고요. 다음에 확정 신고할 때 그 금액 빼고 신고하니까 그냥 고지서로 납부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일하기 뭐하니까요? 싫으니까.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덜 하고 싶지. 그리고 그거 하나 더 한다 그래서 나한테 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근데 간혹가다 또 이렇게 조금씩 찔러주는 사장님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누가 찔러주겠어요? 본인들 먹고 살기도 힘든 시기인데, 시기 자체가. 그래서 좀 대부분 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저쪽만 대박이래요. 배달업체만. 그리고 저기 쿠팡. 그쪽 난리고. 이제 저희 처남도 몰랐는데 예전에 알바로 저기 뭐지? 배달 그 분류하는 거 있죠. 새벽에. 그거 갔다가 도망 오고 싶었대요. 실제로 도망간대요. 한 100명 정도 가면 한 1, 20명은 도망간대요. 막 쉬는 시간이 없어지고. 계약서 쓰긴 하는데 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TV에 나오는 거 보면 도망가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아니고 기계잖아요. 오기만 하면 그냥 계속 반복해야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 한 100번 넘게 하면 허리 아프거든요. 근데 또 어쩔 수 없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긴 해요. 보면은, 주변에도 보면. 저 아시는 분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나와서 딴 거 하느니, 거기에서 좀 단순 반복이긴 하지만, 또 벌이도 아예 안 좋진 않으니까, 꾸준히만 하면.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얼마 안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든지 다 일도 맞아야 돼요. 전 못해요. 몸이 약해갖고. 전 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아마 막노동 가면은 이틀 일하고 한 달 누워있을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근데 또 제 동생은 사무실 일을 못해요. 걔는 사무실 들어갔다가
다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저기 3교대로 기계 이렇게 만지는 데서 일하고 있는데 걔는 사무실 일을 못해요. 그리고 더운 데에서만 또 일도 못해요. 걔가 예전에 그 어디지? 신선 설렁탕? 이라고 있잖아요. 설렁탕 프랜차이즈. 거기 공장에서 그 설렁탕 굽는 그거를 했었거든요. 여름에 때려쳤어요. 왜냐면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곰탕 삶고 있어. 그러면 땀이 비 오듯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갑자기 되게 웃겼었던 게 뭐냐면 그 전주에 회사에서 하는 노래자랑 나가고 인기상 받았대요. 그래갖고 나는 계속 오래 다니다 보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때려쳤다고. 왜 때려쳤냐 그랬더니 더워서 못 해먹겠다고. 사람들마다 다 할 수 있는 게 자기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일하는 게 가장 어때요? 좋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회사 생활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위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게 싫어요. 그냥 전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몇 월 며칠까지 해? 못했어. 그럼 내가 때려치는 스타일이라. 전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갖고 우리나라 회사 다닐 때 좀 힘들긴 했죠. 그래서 외국계 회사도 한번 면접 본 적이 있었고 떨어지긴 했지만 외국계는 이렇게 하잖아요. 던져줘요. 못했어. 나가. 성공했어. 그러면은 왕창 주고. 약간 외국계 회사는 그런 스타일이고 한국계 회사는 몇 월 며칠까지 해. 그래 놓고선 수시로 물어보잖아요. 어디까지 했냐. 갖고 와봐.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만들어 갖고 와. 그래 놓고선 나중에 최종 보면은 그때 그게 맞아.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가족 같은 이렇게 보드듬어 주는 건 좋은데 그 스타일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다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무사 사무실이 저한테는 일반 회사보다는 좀 더 맞았었던 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세무사 사무실은 어쨌든 일반 회사보다는 터치가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일반 회사는 그 터치가 좀 더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일반 회사 갔다가 다시 유턴해요. 왜냐면 성향이 약간 틀리니까.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 일하다가 세무사 사무실 갔다가 다시 일반 회사로 또 유턴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서 뭐 적응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가끔씩 수업하다 보면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못하겠대 회계를. 그것까진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만두세요.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솔직히 여기까지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냐면 맞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죽기 전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만두시는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아마 거의 다 대답 못할걸요? 저도 저하고 맞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지금 이 일도 하는 게 이 일이 그나마 맞으니까. 근데 100은 아니거든요. 한 7, 80? 그래서 하는 거긴 한데. 근데 저는 그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수료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람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새록새록한 걸 좋아해요. 그럼 또 거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성향에 맞춰서 또 맞춰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은 반응이 없어.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수업만 해요. 오로지. 근데 요 반은 반응이 좀 있네. 그러면 사이사이에 쓸데없는 얘기도 좀 하고.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눈치 보면서 해야지. 아무도 이런 반도 있거든요. 아, 저 인간 또 왜 저래. 이런 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에서는 그냥 진도만 왕창 나가요. 그럼 또 나중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진도만 나간다고 써요. 또 헛소리 많이 하면은 또 헛소리 많이 한다고 쓰고. 참 어려워요 이게 수업도.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마인드로 살거든요. 100%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한 10명이 들어온다라고 치면 7, 8명이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반은 성공한 반. 그렇게 생각해야지. 10명 들어온다 그래서 10명을 어떻게 다 맞춰요. 나도 인간인데. 라고 바뀌더라고요. 일하다 보니까. 겸용사업자의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시험 때. 그래서 제일 안 좋은 문제예요. 근데 왜 어렵냐면은 내용도 어려운데 시험 문제도 자주 안 내요. 그래서 겸용의 뜻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과세만 있으면 과세만 있고 면세만 있으면 면세만 있고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종종 겸용인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공부할 때 얘기하는 약국. 약국은 조제용역은 면세고 일반 의약품은 과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 이런 사업자를 일명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 과세고 다 면세면 한쪽으로 몰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으니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면세 관련 비용은 뭐였죠? 불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면세 관련된 거네. 면세 관련된 거니까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불공 계산해야 돼요. 근데 결론은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하나라도 더하게 되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준을 정해서 배부해 줘야 되거든요. 과세 관련된 거냐 면세 관련된 거냐. 그래서 면세 관련된 거는 무슨 처리해야 돼요? 불공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 개 하면은 해야 될 게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회사 가보시면.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안분 계산의 배제라고 있어요. 우리 안분이라는 게 나눠주는 겁니다.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배제는 뭐 하는 거죠? 안 나눠도 되는 거.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몇 프로 미만이요? 5% 미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5% 미만의 뜻은 얼마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는 꼭 나눠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나눠줘봤자 되게 미세하니까. 그래서 너무 작으면은 뭐 하지 말자? 나누지 말자. 근데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왜냐면 5천만 원이면은 큰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얼마 미만일 때요? 50만 원 미만.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5예요. 그래서 5% 미만이고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제외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50만 원 안 되면은 안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분이라고 나오면은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왜 나눠주냐면은 우리 회사는 과세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면세도 있어요. 요건 나중에 실기할 때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로 잠깐 넘어와 보세요.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안분이 있고 2번에 정산이 있어요. 293페이지 보시면 안분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세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2번에 정산 옆에다가는 확정신고. 나중에 실기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산의 특징이 있어요. 정산의 뜻이 뭐냐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요, 6개월치를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요. 그러면 몇 개월치 남죠? 3개월치 남죠? 요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3개월치만 계산해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치를 계산해서 3개월치를 빼서 몇 개월치를 만드는 거예요? 3개월치. 그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값은 몇 개월치가 되는 거죠? 3개월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좀 더 정확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산이라 그래요. 6개월치 계산해서 기존의 3개월치를 빼면은 3개월치만 남는다. 요 방법으로 하는데 요거는 실기하면서 자세히 볼 겁니다. 왜냐면 실기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에 신호 확인 좀 하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있는 재계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